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동족 상쟁은 남과 북에서 살아가던 우리 주민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삶의 모든 중심이 대구와 부산으로 옮겨져서 그렇게 아슬아슬한 백척간도에서 살아가던 바로 그 시절, 1950년대 초반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만들어졌던 강혜인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이 불렀던 굿세어라 금수나, 대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애청자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굿세어라 금수나를 유성기 음반으로 직접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피난민들이 나무로 내려왔습니다.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이 손을 꼭 잡고 그렇습니다. 단발머리 누이는 코 흘리게 동생을 들쳐업고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그렇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어머니와 누이들, 이 땅의 수많은 금순이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바로 그 무렵 이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던 노래, 수많은 전선 가요들이 대구에서 탄생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전쟁과 더불어 우리 대중음악의 중심이 대구로 이동해왔던 시절,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가요사의 길이 남을 역작들이 쏟아졌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눈보라 비날리 너는 바람 참성난도 좋아. 해방 이후 우리 손으로 처음 설립한 레코드사는 1947년에 세워진 고려 레코드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음반 산업이 막 태동할 무렵 한국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삶의 중심 이동이 전부 그 낙동강 이남으로 바뀌어졌죠. 대구와 부산. 자연히 레코드 문화도 그 남쪽으로 옮겨 내려왔는데, 대구와 부산에서 그 레코드 회사가 그렇게 양분되어서 거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오리엔트 레코드사였고 부산에는 도미도 레코드사였죠. 이 두 레코드사가 어떻게 보면 한국 레코드 문화를 모두 도맡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음반은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나온 전선 야곡입니다.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전쟁과 피난살이의 고달픈 일상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60년대 LP시대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한국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요의 SP시대를 활짝 꽃피웠던 것이죠. 대구에서는 바로 47년도에 작곡가신 이병주 선생이 오리엔트사를 설립합니다. 오리엔트는 바로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음반을 발표할 수 있게 만들었고, 많은 노래를 창작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주었고, 또 작곡가와 가수가 그 오리엔트를 통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창구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오리엔트 레코드는 부산의 도미도, 코로나 등과 함께 1950년대 가요의 맥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대구 최초의 레코드사이기도 한 오리엔트 레코드를 설립한 인물은 당시 악기점을 운영하던 젊은 음악도 이병주였습니다. 음악에 대한 한 젊은이의 열정이 한국 가요사에 큰 획을 그었던 것이죠. 이병주와 오리엔트 레코드의 활약상은 당시 신문과 잡지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50년 초에 그 이병주 선생님 같은 지금 대구 지역계 원로, 음악계 원로인데 유일하게 한강 이남에서 최초의 그 오리엔트 공장을 갖고 계셨고 그때 이제 대구에 피난 온 현인 선생님이라든지 또 박시춘 선생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그 50년대 전쟁의 그런 비애와 어떤 애환이 들리는 그런 곡들이 대구에서 태어났다는 거. 50년대 초중반 음반 산업이 대구의 메카였다는 거. 그렇다면 이병주 선생은 당시를 어떻게 회상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뵙고 싶던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올해 나이 86, 이병주 선생은 가수였던 부인 정귀동 씨와 함께 지역 가요계의 원로로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는데요. 남선 악기점을 확대 개편해서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세운 것이 1947년이니 그것도 벌써 60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군요. 이병주 선생은 부유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교회 음악을 접하면서 음악 사랑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후 악기점을 열었고 레코드사도 그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지가 이제 일제시대부터도 악기가 좀 많았어요. 예. 뭐 아코디언, 바이올린, 만도린, 기타 악기점을 하시다가 예. 어떻게 또 레코드 회사를 하실 그 생각을 내가 제일 희망이 이제 음악 본래 좋아하니까 그 레코드 회사를 막 제일 소원이었거든. 작곡가 박시춘, 작사가 손목인 강사람, 가수 현인 이인권, 심연옥, 신세영, 금사향 등 당대 내노라 하는 대중음악인들이 모두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거쳐갔습니다. 주옥 같은 노래들을 발표했던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첫 작품은 손목인 작사 이재호 작곡의 귀국선이었는데요. 해방의 기쁨으로 한창 들떠있던 시절이었으니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맨 처음에 그 귀국선과 관련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네. 창립 기념곡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고. 결국 해외에 있는 그 우리 동포들이 전부 해방됐다고 고국으로 찾아오는데 이걸 위해서 귀국선 말하지만 뭐 나라에 돌아올 때 그 베타 그렇지요. 귀국선 그렇지. 이 제목이 안 좋겠냐 서로 살려 그래 그걸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광복의 기쁨과 망향의 서러움, 그리운 고향 산천을 찾아가는 설레임을 노래한 귀국선. 변변한 스튜디오와 녹음 장비도 없던 시절에 제작된 오리엔트 레코드사 최초의 히트곡입니다. 불렀든가 고향 노래를 처음에 그 귀국선은 이인권이 죽은 인권이가 취입을 했어요. 무대에서도 많이 부리고 그래가지고 원판이 그때 기수지 모두 원판 레코드 만드는 기수지 모두 약해 놓으니까 원판 실패를 해 놓으니까 불갑을 재취입을 새 취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만 하더라도 통신망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이인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불갑을 내가 양성 씌우고 있는 신세영이를 취입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이인권이라 갈 수도 없고 신세영이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노래 그리고 노래는 이름을 한번 안 넣고 레코드 판을 팔았죠. 끼니 때우기도 힘들었던 피난 시절, 그때로부터 60년 후 그 사이에 세상은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대구 중구 화전동 골목, 문화 1번지라는 옛 명성은 간데없고 낡은 상점과 남루한 거리 풍경이 더욱 쓸쓸하게 보이는데요.
바로 이곳이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위치했던 곳입니다. 참 이 선생님 발자국이 남아 있을지도 모를 이 옛날 화전동 거리입니다. 예, 옛날 여기가 대구에서 제일 분화가죠. 이거 거의 나온 것 화전동. 같은데요. 이 예. 건물이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있었던 건물이죠. 예. 요 앞에는 악기점을 했고 뒤에는 사무실이었고, 사무실이고 2층은 오렌트 다방이 다방이 있었던 났고 그 당시에 박시춘 씨 그 부인이 김예비 여사가 직접 운영하던 요 2층에서 구세라 구세라 금수나 금수나. 여기서 취업을 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가요사의 길이 남을 불멸의 히트곡이 탄생한 자리. 하지만 세월은 무심히 흐르고 퇴락한 옛 거리에는 노래도 사람도 모두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1950년대 초반 대구에서 레코드 제작이 활발했던 것은 오로지 한국 전쟁의 몫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정치 경제의 중심이었고 또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죠. 전국에서 몰려든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의 발길이 바로 이 대구의 중심가에서 한날 한시도 빠질 틈 없이 붐비고 또 붐비었던 것입니다. 카페와 음악실, 술집이 밀집해 있던 이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문화의 향기로 넘쳐 흘렀습니다. 예술가와 문인들은 이 골목에서 시대의 울분을 달래고 전쟁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피난민 속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이 예술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뭐 김동진이라든가 장만영이라든가 최정이라든가 소설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그래 이제 지방 예술가들하고 이제 그 교류가 되는 거지. 이 아이러니카라는 표현인지는 몰라도 그때 대구의 역할을 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런 터전을 제공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는 뭐 터전을 제공했다 하는 그런 이 안목으로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 문화의 영광로가 돼버린 대구의 번화가.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해방 후 막 기재기를 켰던 오리엔트 레코드사는 서울에서 내려온 작곡가와 가수들이 합세하면서 더욱 활발한 제작 활동을 펼치게 됐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이때가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최절정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 2층의 오리엔트 다방은 가수와 작곡가, 영화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중문화의 산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오리엔트 다방에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모이셨습니까? 서울에 있던 연예인들이 그 집안 전부 다 왔거든. 와가지고 주로 오시던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 이제 박시춘 씨 부인이 오렌트 다방에 났고 김예비 여사가 운영하도록 내가 맡겼거든요. 예. 그러니 뭐 그 가수들 그 남인수, 현인이 고복수 그때 고복사가 있을 때 예. 고복수 뭐 작곡한 사람 손목인이 이재호도 진주 그때 진주 있었지만 같이 그 연예인들은 그 집안 이 다방에 모이는 그 대구 시내에서 또 연예인들을 만나 보려고 또 일부러 이 다방 오고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전쟁 시기에 이제 모두 피난 내려온 예. 가요계 인사들이 그 어떻게 보면 아지트가 이 오리엔트 다방이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전쟁의 고달픔을 노래로 풀어냈던 사람들, 그들이 만든 노래에는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금순이도 있었고 전쟁터로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의 간절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또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두의 마음도 담겨 있었지요. 오리엔트 다방은 낮이면 음악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밤에는 가수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리엔트 다방이 녹음실로도 쓰였기 때문이지요. 근데 밤에는 스타디오가 없기 때문에 그 2층 다방 그 한 30평 되는데 그 다방을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전기 사정이 나빠서 그저 전기가 낮에는 전기가 좀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그 밤에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가
통행 금지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내 사무실 2층 그 다방에서 취유를 했죠. 자, 부탁 치우고. 녹음기는 전화라 갈 길에. 사장님, 마이크를 어디 둘까요? 마이크? 요. 운영 담요 갖고 온다 카는 나는 오나 안 오나? 사장님! 그런 담요 갖고 와십니다. 이거 왜 할까요? 의학기는 이게 다 방음장치한테 쓸 끼다. 이 담요를 갖고 이 방에다가 막을 만들어라 카이. 특히 창문 틈하고 문 틈하고는 꼭꼭 막아야 된대. 담요로 이 안을 전부 둘러치라고요. 그래 오늘 밤에 막 당장 녹음하라 카마 이걸 갖고 방음장치를 해야 되는 기라. 자 통금 시작하면 녹음들 할 때 있길래 부탁 움직이라. 응? 예. 어야 그래 그 치아라 안 가라. 어야 뭐하노? 이 선생, 우리 왔습니다. 아이고 황 선생 금사양씨 어서 있어. 시간 딱 맞춰갖고 잘 왔네. 진짜로 군용 담요를 구해오셨네요. 아이고 왜 합니까? 전쟁 중에 뭐 어디 변변한 게 있어야지. 통행금지 시작하마 밖은 조용할 끼고 요래 담요를 싹 둘러치마 방음은 걱정 없다 할기네. 아이디어 굿입니다. 오늘 밤 안으로 녹음 다 끝내야 되죠? 예 통금 풀리기 전까지 다 마쳐야 됩니다. 갈 길은 멀다 가. 아이고, 자정 다 됐네. 곧 통행금지 시작되겠구만. 자 녹음 들어갑니다. 금사양씨 준비되십니까? 네. 다 준비됐나? 예. 어야 태극기 흔들며 님이 떠난 새벽 정거장 기적이 울렸소. 만세 소리 하늘 높이 들려오던 날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지금은 어느 전선 어느 곳에서 용감하게 싸우시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아 누가 이런 소리 내노? 밖에서 나는 소리인데. 뭐라고? 이거 두부장수 소리 아니에요? 아이고 하필이만 지금 두부장수가 등장하노. 통행금지 풀리자마자 막 제일 먼저 출근했나 보네 두부장수가. 아이고 참말로. 어쩌면 좋아요. 이제 딱 한 소절 남았는데. 마 오늘은 두부장수 때문에 오늘 녹음은 막 정쳤다. 어? 아이고 정 찼다. 우리 해장국이나 한 거나. 네. 그 아저씨도 그 아저씨도 전쟁 중이라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의는 결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수들과 연주자, 작곡가 모두 대구 오리엔트 시절을 더욱 잊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할 적에 이제 녹음 시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밑에 침상은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깔고 전쟁 때니까 국방색 담요 쫙 치고 통행금지 지나서 전자 땡땡 소리 안 나고 저 자동 트럭 저 브레이크 소리 안 나고 두부종 소리 안 나니까 새벽 2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목 안 쉬는 사람이 목소리 가수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스타디오 안에서 마이크 하나 썼어요. 예? 가수가 하나 쓰고 또 하나 쓰고. 제가 처음 대구 왔을 때만 해도 이 테이프가 없었고 초로 만든 거 압니까? 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 여름에는 그게 이제 녹아가지고 그리고 얼음 갖다 놓고 하고 뭐 그런 기억은 있고. 현인이 불러서 히트한 구세어라 금수나 이인권의 귀국선, 10년옥의 목소리가 참 고왔던 아내의 노래 금사향의 님 계신 전선, 그리고 전 국민이 불렀다는 전우여 잘자라 등 지금도 널리 애창되고 있는 이 노래들이 모두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대표곡들입니다. 그 대구 오리엔트로 출발한 그 가수들은 그 청포도 사랑으로 유명한 도미 씨, 또 남일애 씨, 또 방훈아 씨, 또 이 배상태 씨, 뭐 손시양 씨 이런 분들이 그 이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이자 그 대구를 대표하는 가수인데요. 그 이들이 그 탄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역시 그 이
오리엔트라는 하나의 어떤 거점이 돼 주었고 또 많은 그 작곡가와 가수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라는 곳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 가요 1세대죠. 그 박시춘, 이재호, 이인권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노래가 탄생을 시킬 수 있었죠. 그 오리엔트 레코드, 오리엔트 다방 아무튼 대구에서는 그 레코드를 얘기해도 오리엔트가 참 그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먼저 박시순 선생을 위시해가지고 이병률 선생도 작곡하고 또 그 남성몽이라고 있어요. 돌아갔어요. 저 그 신라제 길손. 네, 그것하고 아무튼 대구에서 노래를 많이 생산했어요. 우리도 그 대구 기념만 부스여라 금수나도 거기서. 그렇지 다 그거 같아. 그러니까. 대중가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곤 합니다. 오리엔트의 노래는 전쟁과 피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려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통해 전쟁이라는 힘겨운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가난과 상실감, 전쟁의 상처가 가슴에 사무치듯 그때 불렀던 노래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가슴 깊이 각인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참 흥남부두에 가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맞죠? 눈물 날라간다. 노래 부리면 전선 야곡이 어느 시기에서 만든 게 우리 이걸요. 전선 야곡은 우리 국민 노래입니다. 군인들, 국민들, 우리 참 군대 배낭 미고 쫓아 다닐 때 그거는 노래인데 그 군대 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부모의 심정이라요. 사랑잎이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전선 야곡이 원래 남인수 선생한테 주었던 악보인데 그걸 어떻게 선생님한테로? 예, 박순 선생이 그러대요.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너 나하고 노래 한번 해볼래? 아유 영광입니다. 하여튼에 그래 이제 이병규 씨가 그래 열심히 해야 된다 너. 그 전선야구 악보를 딱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악전을 좀 알기 때문에 이래서 멜로디가 참 좋더라고요. 내가 이래 쭉 훑어봐요. 낭만적인 느낌의 전선 야곡을 비롯해서 당국의 군가 보급 분위기와 맞물려 진중가요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학도병들이 내가 13살 먹은 학도병들이 학교 가다가 고등학교 모자를 쓰고 바로 전투를 나가야 돼. 그때 학생들이 나오면 무조건 전투를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총을 밀면 땅에 꺼질 정도 됐어. 그래가 전투에 참여를 했다고 그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죽었어요. 학도병들이. 전후야 잘자거라 가는 곡이 나왔는데 이것이 보급되면서 처음에는 잘 가다가 이게 금지령 되었습니다. 금지령. 왜냐하면은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처음부터. 그다음에 화랑담의 영역에서 사라진 전후야. 이거를 보고 시골에서 군인들이 똘병으로 온 것들이 군대 가면 전부 다 죽는다고 다 도망가 뻗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노래는 금지시켜야 되겠다. 이래 됐거든요. 그 당시에 다방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이런 노래입니다. 다방에 들어가면. 전우야 잘 자라는 군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애창하던 노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이 남긴 이별과 슬픔을 노래한 곡들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0년대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전쟁도 중반기 좀 들어가면 어느 정도 교착 상태에 전쟁이 빠진단 말이에요. 교착 상태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는 이제 그 비가 쪽으로만 LAG 쪽으로 그래서 나온 게 신면옥이라는 가수가 부른 게 아내의 길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었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네. 그 무렵에 신면옥이 대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작곡가 박시춘의 고향이기도 한 경상남도 밀양. 오태환 화백님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화가이자 음악 매니아인 오태환 씨.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SP 음반을 여러 장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엔트의 음반은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소수 매니아들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신년옥의 아내의 노래. 전선야구. 참 이 말로만 듣던 전설적인 그 음반인데. 밀양에 있는 고미술품, 그 골동품 같은 거 이런 거 중고 많이 파는데 거기 가니까 이게 먼지가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이걸 안 가져오면은 뭐 이 또 이런 뭐 그냥 고물 처리돼 가지고 생명이 다 그런 건데. 오태환 화백이 소유하고 있는 오리엔트의 음반은 신세영의 전선야곡과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노래는 서울을 수복한 후 북으로 진군하던 국군의 사기를 높이고 공공연히 북진 통일을 외치던 당시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음질이 좋습니다. 그 가요들은 보면은 그 시대의 애환감, 그 생활상을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바로 같더라고요. 그게 핵심이죠. 예. 한 시대의 모습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거침없이 그려서일까요? 오리엔트 레코드의 명곡들은 지금도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아직까지도 애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설의 달밤, 전설의 야구, 전선 야구인가? 전선 야구, 전선 야구. 아 예, 그 노래 알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까지밖에 모르겠네. 구세어라 금수나. 그 전쟁 중이라 하는 자체 왜 난세의 영웅이 나고 어려울 때 문학이 발달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6.25 때 그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걸 달리기 위해서 노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어차피 피난을 왔으니까 뭐 작곡가라든지 아니면 노래 하시는 분들 전부 피난을 왔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구 쪽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노래를 통해서 당시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짐작해 봅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아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풍요를 물려준 세대. 타향살이에도 삶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수많은 금순이들. 오리엔트에서 발매됐던 노래의 힘은 바로 이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노래를 제가 이렇게 즐겨 부르는 노래는 아닌데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부르는 노래라서 즐기는 듣지만 그게 뭐 대구에서 만들어졌으리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진짜 대구에서 만들어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아, 구세어라 금수나는 딴 데서 만들어졌다 생각했는데 영도 날이 나오면 부산이잖아요. 노래 중에 거의 영도 날이 부산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지.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한국 전쟁 최후의 보루 낙동강 전선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후방에서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실체도 없는 희망 한 자락을 부여잡고 여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여인들에게 바치는 헌화가, 그것이 바로 전쟁 중 대구에서 태어난 노래 구세어라 금순아입니다. 어서 오시라요. 자, 이쪽으로 앉으시라요. 냉면으로 드실 거지, 비? 냉면. 여와가 냉면 안 먹으면 그게 이상한 기지. 냉면 내 가뜩 말아주소. 금방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강 선생은 아까부터 왜 저럽니까? 어허, 강 선생. 에헤, 안집부터 내내 간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모양이구만. 자, 맛있는 평양냉면입니다. 아이고, 나왔네. 아, 시작하던 차에 잘 됐다. 자, 드십시다. 아이고야, 맛있겠다. 자, 맛있게 드시라고요. 아이고. 강 선생. 강 선생. 어? 냉면 먹으러 가. 아, 그래요. 참. 아, 그래요. 생각났단 게 이거란 게 이거.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래요. 이거란 게 이거. 금순아 어디를 가고 됐단께? 다 완성됐단께? 강 선생, 뭐가 그래 다 됐다는 겁니까? 새 노래 가사란께. 박 선생, 자기 자 여기 있단께. 새 노래 가사라고요? 금순아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바람찬 풍랑보도. 강 선생, 이겁니다 이거. 됐어요. 저 먼저 갑니다. 저 사람 맞아. 박선생!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아, 박 선생 여기 있었구만. 아따 빠르네. 한참 찾았구만은. 벗어 박 선생. 박 선생은 또 와카는겨. 완성이 됐습니다. 이 선생, 보시소. 구세어라 금수나? 틀림없이 빅히트를 아낍니다. 현 선생, 이거 한번 불러보이소. 신곡입니까? 가사를 딱 보는 순간에 곡이 머릿속으로 탁 지나가는 기라.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래, 바로 이기야. 벗어, 이 노래 오늘 밤에만 당장 녹음하시다.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왔다.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사절을 대구 강산면옥과 오리엔트 다방에서 탄생한 구세어라 금순아.
이 노래가 대구와 부산 거리에 울려 퍼질 때마다 눈물 바다를 이뤘다고 합니다. 비는 모를 흘리면서 일사이구가 올라왔다. 굿세어를 금수나니까 보통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었고 그 여자들이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발생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름으로서 금수나를 이름은 이제 금수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자라고 해서 꺾이지 말고 이렇게 가정을 대표해서 이렇게 보듬어 가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1950년대 초반 대구 지역 극장가에서는 각종 공연과 콩쿨 대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바로 이 자리가 대구 극장의 옛 터전인데요. 1951년 초여름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는 제1회 신인 가수를 선발하는 콩쿨 대회를 바로 이곳에서 열었던 것이죠. 가수 신영일 그리고 방훈아, 비의 탱고로 너무도 유명한 도미가 이곳에서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오리엔트 레코드 전속 가수를 뽑는 첫 콩쿨 대회에서 1등은 신영일이 차지했고 2등은 경산 출신의 방훈아가 뽑혔습니다. 청포도 사랑, 비의 탱고로 사랑받았던 도미는 이때 3등을 했었는데요. 이중 방훈아와 도미는 이 대회를 계기로 가수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당시 콩쿨 대회는 신인 가수 발굴의 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주는 유일한 유흥거리기도 했죠. 극장 무대에 오르던 가수들은 군번 없는 군인으로 전선을 누비며 위문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불렀던 노래가 대부분 오리엔트 작품들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였던 1946년 19의 나이로 가수 인생을 시작했던 고화성. 고화성 역시 오리엔트 레코드 출신으로 작곡가 박시춘을 대장으로 한 군예대에 소속돼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위문 공연을 다녔습니다.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지금 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예요. 제주도. 제주도. 이렇게 부봉서고. 육군 제1훈련소. 훈련소 군예대. 군예대 시절에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남인수 선생이고 금사향. 종군 연예인 150명으로 구성된 군예대 시절 고화성은 그때를 지금도 어젠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걸고리 보고 싶어라. 고화성은 오리엔트 레코드를 통해 꽃피는 진주 땅과 38선 야화를 발표했습니다. 높고 찬란한 별이라는 뜻의 예명 고화성도 이병주 대표가 지어줬을 만큼 오리엔트와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가수 금사향 역시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통해서 스타가 됐습니다. 오리엔트에서 발매된 민계신 전선은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수많은 여인들의 심금을 울렸고 그래서 위문 공연에서도 가장 큰 환영을 받았었죠. 태극기 흔들며 님이 떠날 새벽 정거장 기적이 울었어 만세 소리 하늘 높이 들려오던 날 그때는 막 전쟁 나에 막 한창 심할 때 그 여자 4명 우리 남자 4명 그때 말하자면 그 레코드 이제 가수들만 딱 받는 거지 이제 갔는데 이제 전선야곡이 전주가 탁 나와 있긴 해 막 객석에서 난리가 났는 거예요. 일절로 탁 부르고 나이 와 그 전부 그 야전 배운 환자들이에요. 전부 총 맞고 뭐 이런 야전 배운 그 최전방 고지에 그 야전 배운이 있더만요.
2절 딱 끝나고 절떡하고 딱 들어갈라니 막 제차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했던 노래 전선자하고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노래 무대에서 똑같은 노래를 두 번 부르고 난 남편. 전쟁이 일상이었던 그때 노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의 공포를 잊게 하고 슬픔을 견디게 하는 그 무엇.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가 발표한 전선가요의 힘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짐작해 봅니다. 1953년 휴전과 더불어 대구와 부산에 내려와 있던 피난 내려와 있던 레코드 회사들이 모두 서울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약 한 6, 7년 가량 SP 음반을 더 제작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50년대 말 60년대 초를 기점으로 SP 시대에서 LP 시대로 완전히 중심 이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이 나고 사람들은 고단한 타향살이를 접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수도 서울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재건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음악의 중심 역시 서울로 이동했죠. 우리나라의 그 추궁기판, 그러니까 SP가 그 58년도까지 나옵니다. 58년도부터는 그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 10인치 LP 시대가 오는데요. 그 SP 시대에서 LP로 넘어가면서 그 이 대구에서는 오리엔트사가 이제 문을 닫고 그다음에 그 10인치 LP 시대로 와가지고는 그 오리엔트의 갭을 이어서 아카데미 레코드사가 이제 출범을 하지만 아카데미 레코드사는 그 이 중앙 집중,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음반사와 경쟁해서 상대적으로 그 이 작죠. 그래서 그 곧 문을 닫습니다. 전쟁 막바지 함께 활동하던 가수와 작곡가들이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이병주 선생은 대구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업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대구에서 취입하기로 했던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도 때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서울에서 발표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한창 인기가 좋았던 굿세어라 금수나도 금지곡이 돼버리고 말았죠. 굿세어라 금수나가 또 한참 팔리고 이러는데 그 판매 금지가 되고 판매 금지가 된 거는 이제 작사했는 강사랑 씨가 여수 반란 때 좀 관련이 좀 돼가지고 요 주의 사찰 인물로 이 사찰과에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 연일로 해서 굿세어라 금수나가 판매 금지가 돼버렸죠. 하지만 굿세어라 금수나는 지금도 애창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이 있는 한 1950년대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전설은 우리 대중가요사에 오래오래 살아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병주 선생님 이제 한 그 6.25 사변 시절로 접어들면은 뭐 우리 한국의 최고의 CEO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반 산업의 뭐 최고 뭐 프론티어였고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그 대구라는 도시 또 오리엔트라는 그 레코드사가 없었다면 그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많은 노래들을 다들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횡단부두에 그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았지만 전쟁은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모든 금순이와 그 피부치들에게 노래는 위로였고 슬픔을 씻어내는 살풀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했던 대구 오리엔트 레코드사의 명곡들. 세월의 뒤안길에 밀어두고 잊어버리기엔 너무나도 빛났던 시절의 흔적이 아닐까요? 대중음악은 한 시대의 그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나왔던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현실을 고스란히 짚어보고 또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950년대 초반
대구의 오리엔트 레코드사에서 발매되었던 여러 음반들. 그 음반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1950년대 초반을 살았던 그 당시 주민들의 가슴 속의 아픔, 그리고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짧았던 한 철이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 소중했던 시절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통에 우리가 잃어버린 금순이를 지금까지도 애타게 찾고 지금까지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